김승겸합참의장이 3일 서부 전선을 담당하는 육군항공단과 육군 25사단 그리고 전방감시초소 GP 등을 찾아 실전적인 전투준비와 전투수행훈련, GP 경계작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으로부터 기관 운영 방안과 추진 목표, 그리고 이달 5월에 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행사 등에 대해 설명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군이 한미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대규모 연합합동 화력 경멸훈련을 실시합니다. 국방부는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참관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안보에는 다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김승겸 합참의장이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부대를 찾아 안보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3일 육군항공단과 25사단 사령부, 사단 예하 최전방 GP를 찾아 결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먼저 육군항공단을 방문해 적 도발 시 항공전력의 대비태세와 실전적 전투수행훈련 등 행동 중심의 결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 의장은 소형 무인기를 비롯한 공중위협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비하고 공중도발 시 끝까지 추격 격추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육군 25사단 사령부에서는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전투수행 방안에 대해 전술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의장은 적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도발할 것이기에 작전 상황,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도발의 대가는 처절한 응징뿐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최전방 GP를 찾아 장병들에게 군인의 DNA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실전적 훈련에 몰입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조건 반사적으로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며 상황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분당 3,000발 이상 고속으로 발사하는 20mm 대공무기 체계인 발칸. 북한의 무인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육군 7사단에서 진행한 대공사격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로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한 이곳에 발칸이 모래먼지를 뚫고 들어오며 정적을 깨트립니다. 얼핏 보면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보이지만 실상은 싸늘한 정적이 가득한 곳. 바로 군사분계선 인근에 위치한 마차진 대공사격장입니다. 마차진 사격장은 적의 유무인 공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재개장한 곳입니다. 이후 우리 군은 보다 강도 높은 대공 실사격 훈련으로 유사시 공중위협에 대비한 방공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2명의 장병과 발칸 사문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실사격을 통해 대공사격 절차를 숙달하고 발칸의 성능과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1차 연습사격, 2차 기록사격 후 최종적으로 격추사격을 하는 것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전과 같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황적의 견인 표적지도 연결했습니다. 포탄도 연습사격에 1,520발, 기록사격에 4,000발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장병들은 적 항공기 침투 상황이 발령되자 평소 익힌 대로 표적을 탐지해 사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격 통제 및 임무 수행 숙달 정도와 장비 기능 상태 등을 다시 한번 익힙니다. 이제부턴 실전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탄약은 360발. 연습과 기록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탄약이지만 장병들의 자신감은 높게 상승한 지 오래입니다. 수천 발을 사격하며 대공 사격 절차를 익히고 실전 감각을 배양한 덕분입니다. 대공 사격 표적기 AVT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기세 등등하게 날아다니던 AVT가 힘없이 추락합니다. 무인기가 떨어진 곳으로 재빨리 뛰어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우리 장병들이 열심히 연습에 매진한 결과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프로펠러와 그리고 핵심이 되는 연료, 그리고 저 끝에 날개, 총 3군데를 명중시켰습니다. 사격은 처음이라 상당히 긴장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꾸준한 연습과 간부님들의 도움 덕분에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단 작전 지역의 상공을 내가 지킨다는 자신감으로 열심히 임무 수행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발칸 대공사격 능력뿐만 아니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결전태세 또한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적기 침투 시 초탄 필출할 수 있는 방공중대를 육성하겠습니다. 상승 7성 인원한결 화이팅! 북두7성 부대마크엔 어떠한 적도 격파하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훈련으로 우리 장병들은 한 대의 적기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사람이 24시간 휴식 없이 감시를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1년 365일 지속된다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육군 7사단은 완벽한 경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관련 내용 유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사단 최전방 GOP 상황조치 훈련이 시작되고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경계작전에 임하는 장병들. 숱한 훈련의 성과로 총기와 탄약을 챙기는 것도 능숙합니다. 지난 2015년 동부전선 최초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적용한 육군 7사단. 광망이 철책의 이상을 가장 먼저 감지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꼼꼼하게 철책을 점검합니다. 상황실에서는 중거리 카메라와 근거리 카메라로 전방의 동태를 수시로 살피며 완전 경계 작전을 보장합니다. 적은 반드시 내 앞으로 온다는 심적 대비 태세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완전 작전 하겠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꿀맛 같은 휴식.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며 자기 개발의 시간도 주어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재지 않는 철책으로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켜내겠습니다. 지난 2016년 귀순자 유도 작전 때도 19분 만에 임무를 완수한 육군 7사단. 1949년 창설돼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동부전선 최전방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유시훈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 앞에서만큼은 국경도 시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만큼은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도 문제되지 않죠. 지난 아덴만 여명작전 성공의 주역으로 이번 프라미스 작전 성공의 일원으로 공을 세웠던 우리 해군 청해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청해부대 40진이 파병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함과 함께 출항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부산 작전기지 해군 군악대 연주 아래 부두 전역에 군악 선율이 울려 퍼지고 뒤이어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이 부둣가에 들어섭니다.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게 될 청해부대 40진 광개토 대왕함 환송식을 주관한 것입니다. 부대원들은 먼저 자신들을 위해 행사를 개최한 이종호 총장에게 작전 임무 완수와 무사 귀환을 약속하며 늠름한 자태와 우렁찬 목소리로 파병 신고를 합니다. 중과합니다. 대령 김영철 등 250명은 2023년 5월 3일부터 청해부대 40진 파병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가족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아쉬움에 눈시울을 붉힙니다. 또 다른 가족은 문구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양손으로 흔들며 고국의 바다를 넘어 이역만리 소말리아 해역의 물살을 이겨낼 이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신고를 받은 이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파병 준비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모든 장병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또한 파병 기간 국가와 국민의 이름을 온 전역에 알릴 것을 기대하며 직접 꽃다발과 격려품 등도 전달합니다. 청해부대 40진이 그간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해 구축한 팀워크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해군의 위상을 더 높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리에 함께한 가족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곁에서 믿고 성원해준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함정의 현문이 철거되고 뱃머리가 돌아갑니다. 이내 항해 속에 흐릿해져가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장병과 그의 가족이 각자 바다와 땅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뱃고동을 울리며 대장정을 떠난 함정, 평소와 모습이 다릅니다. 청해부대 40진이 부대 파병 역사상 최초로 충무공 이순신함급 구축함 대신 길이 약 135m, 높이 37m, 폭 14m, 경하 배수량 3,200톤, 만재 배수량 3,900톤에 달하는 광개토대함급 구축함을 이끌고 반년간의 장도를 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파병 중 복무 여건과 환경도 이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와 크기 모두 배가 된 청해부대 40진은 군복을 입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자랑스러운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군 생활의 첫 시작을 우리는 신병이라고 부릅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조금 더 앞서는 게 우리 신병들의 마음일 텐데요. 이들의 첫 군 생활의 시작을 위해 육군 5군단이 새로운 전입병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육군 5군단 사령부의 연병장. 장병들이 팀을 이뤄 공을 튀기고 서로 손을 잡아가며 림보도 해봅니다. 나만의 태극기를 그리며 발표하는 시간까지. 활기찬 부대 모습이 마치 대학 캠퍼스를 연상케 합니다. 최근 확 바뀐 육군 5군단의 전입병 비전 설계 교육 현장입니다. 부대는 전입병 비전 설계와 전역병 미래 설계 교육을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백석대학교와 연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사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의미 있는 교육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연치 않게 백석대학교에서 하는 MIP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대대급 부대의 전담 교관이 교육을 진행해 전문성이 부족했지만 대학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지원되며 교육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행정 소요 감소 등 평시 전투 준비 여건이 보장된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전입병과 전역병의 교육 프로그램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전입병에겐 소속감을 형성하고 군생활 비전을 수립하는 교육이, 전역병에겐 미래 설계와 사회 적응 프로그램 교육이 진행됩니다. 목표 중심적, 더 나아가 자유시민의 정신으로서 그런 자랑스러운 군인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이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관과 재밌는 프로그램, 장병들의 참여와 호응도 기존과는 달랐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군 생활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오랜만에 대학교 생활이 떠올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부대는 백석대학교 인성개발원과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며 전입, 전역 장병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백승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제12대 전쟁기념사업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백승주 신임 회장은 제40대 국방부 차관을 거쳐 현재는 한중 안보평화포럼을 이끄는 안보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취임하시면서 취임 일성으로 우리 국민이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알고 통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르면 설립 목적으로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입법 정신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역사 철학, 시대 정신은 전쟁 예방과 통일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저 생각과 법의 정신이 맥을 같이 한 것이죠.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사실 한국국방연구원을 거쳐서 국방부 차관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경험한 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이런 사업회 운영에 어떻게 반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을 많이 압니다. 전쟁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플랫폼을 잘 구축해서 이 자문단을 만들어서 전쟁 기념 사업회의 단기적 또 중기적인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역량을 결집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전쟁기념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차가로서 경험은 굉장히 또 전쟁기념사업회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은 아주 단기적으로 현안 해결하고 단기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떤 구체적인 재원과 인력을 조직하는 데 굉장히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220여 명의 우리 구성원과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자원들을 잘 결합시키는 것이 국방차관의 경험으로서 발휘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국회 경험은 뭘 새로 발전시켜 돈이 들 거 아닙니까? 예산이 드는데 재정 여건을 확보하는 데는 국회를 조금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회도 성장하고 사업회 구성원들 220명 직원들도 성장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회가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하나 더 보태는데 신명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장님의 경험이 잘 녹아들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으로 직원들의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 스마트한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을 구상하고 계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 기념사업회도 좀 스마트하게 좀 운영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모든 운동기 선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직원들이 지금 또 뭐 충분히 다른 어떤 기념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유사 업무에 비해서 뛰어난 전문성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전문성을 좀 더 한 단계 업데이트 시키는,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가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 전시 기술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AI 기술이라든지 SNS 환경 변화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정지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다이내믹하게 동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입법 정신인데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그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데 어린이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좀 해서 미래 세대,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이 전쟁의 교훈을 잘 알고 또 통일에 준비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을 만드는데 좀 이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버지니아 주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의 대사나 국가급 지도자들 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일반 외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관광객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그중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하게 해서 친한 네트워크를 좀 더 만드는데 기여하고, 결국은 국가 이익이 방산 수출이라든지 K 방산 수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월은 그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다양한 행사를 또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관련 내용 전해 주시죠. 5월 특별하게 또 우리가 프로그램 많이 만드는데 불행하게 비가 온다 그래요. 비가 오더라도 가능하면은 계획한 계획들을 축제의 어떤 컨텐츠를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는 또 우중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날 어린이가 오면 늘 따라오는 게 어른들도 따라오거든요. 부모님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전쟁 기념 사업회를 알리고 또 안보가 중요한 것도 알리고 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걸 알리는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석 못하더라도 이런 유사한 행사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어린날 모든 분들께도 그 계속해서 이런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정의 달에도 이렇게 많은 또 행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도 또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4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병무청이 2일부터 이틀 동안 본청과 수석기관 과장급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소통 공감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은 중간관리자로서 바람직한 소통 역량을 학습하고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토의하는 등
참여와 실습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이 장병들의 직무수행 의지와 능력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3일에는 초급 간부와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하며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3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부대 개방 행사를 했습니다. 특전사는 피구대회와 가족사랑 테마경주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국간사는 부대 소개와 생도회관 견학, 생도 예복체험 등을 준비하며 장병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군악대가 가정의 달을 맞아 1일부터 사흘 동안 퇴근 시간대 진해 지역 관사 3곳을 차례로 찾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와 로보카폴리 등 키즈 만화 OST 모음곡으로 시작해 걸그룹 히트곡과 트로트곡이 연이어 나오자 가족이 모두 공연을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인 토요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름철 같은 폭우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충남과 남부지방에, 오늘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고요. 낮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6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반면 광주 20도에 머물면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특히 어린이날인 내일은 폭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50에서 150mm,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6도, 대구도 16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원주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지상과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동쪽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은 그 의미가 새삼스럽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마스크 없는 일상 속에 맞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절감하는 계기가 되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5일인 어린이날부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가족과 친지, 이웃과 덕담을 나누며 좋은 시간 가져보시는 게 어떨지,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환절기인 요즘, 때 아닌 전국적인 강한 비와 돌풍 소식이 있어 나들이 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